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사육장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어, 병해충 관리는 사실은 이제 병해충 관리는 종충에서 유래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 사육장 환경에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죠? 자, 일반적인 곤충 사육실 구조로 보면 이건 비닐하우스입니다. 이건 제가 하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앞에 이제 이 가운데 안쪽에 판넬이나 아니면은 컨테이너 상자를 이렇게 두고 바깥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온도 관리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측면하고 지붕 평면도 이렇게 나오는데, 단지 이제 이 지붕에서 평면도를 보면 이렇게 색탈을 나누는 거, 이거는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지만, 그냥 비닐하우스 안에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합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사육 선반이나 베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이런 급수시설, 그 다음에 온풍 냉방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면 요즘은 공조 시스템이라고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게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한쪽이 공조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시설이 설비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호수 배관을 타고 이렇게 온도하고 공기를 자동으로 조절해서 공급하는 거죠. 그러면 이 대체적으로 일을 하시다 보면 느끼실 겁니다. 아래쪽 바닥 쪽에는 약간 차고 냉기가 있고 위쪽에는 좀 온도가 높다 하는 것을 느끼시죠. 그러면 밑에 있는 공기를 위로 올리고 위에 있는 공기를 다시 순환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면 전체 온도가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베드 상에, 그러니까 이 선반이처럼 이렇게 베드가 있으면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정도로 보통 시골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사육농가에서 6단 정도로 하시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성장 속도가 다 다르다는 거죠. 위에 있는 거는 빠르고 밑에 있는 건 느립니다. 그러니까 느린 거하고 위에 빠른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나중에 이제 출하할 때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아까 제가 4m 곱하기 5m 사육장을 조금 미니 사이즈로 하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 컨트롤 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작으면은. 그럼 그 안에서 예컨대 선풍기 하나만 있어도 전체가 싹 고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단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 사육 상자가 뭐 여기는 없지만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걸 이제 사육 상자라고 가정하면 이 사육 상자에 요 한 10cm 정도로 이렇게 오픈해 둡니다. 보통 일반 농가에서는 선반에 두시면.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유충 사육 상자인 경우입니다. 오픈해 두면 이게 만약에 한쪽에서 균이 감염됐다 하면 전체가 이 선풍기 바람을 타고 감염이 다 돼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고 위로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도 안에 있는 이 상자 내에 있는 균이 외부로 바깥으로 나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사전에 이렇게 병이 발생 못하게끔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만에 하나 발생을 하더라도 여기 있는 균이 다른 데로 온 이 사육장 내로 옮겨가는 것은 절대 피해야 된다. 그죠? 그런 점들을 유의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육장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조립식 판넬은 이렇게 만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50에서 100T 뭐 정도로 하는데, 실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산간지 아주 이제 해발 고도가 뭐 300m, 뭐 400m 정도 되는 데서 하시겠다면 이게 하나 갖고는 추워서 겨울에는 못 합니다. 그냥 재운다는 거죠. 재운다는 건 8도씨, 10도씨에서 재웁니다. 그럼 겨울 동안에 생산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손실이 엄청 큽니다. 사육장을 제대로 활용 못 하니까. 그래서 50에서 100 판넬을 쓰시는
긴 하시더라도 그러면 비닐하우스를 바깥에 하나 짓는다는 거죠. 그건 돈이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먹힙니다. 그러면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상당히 이제 장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일을 하시고 나머지는 이 사육장 형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공기순환을 위해서 환기구가 있고 후드가 있어야 됩니다. 환기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공기가 잘 순환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보면 건축물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크게 지으면 뭐 건축물에 포함됩니다만 우리가 사육 신고를 합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바닥면, 청면 다 천장 다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제가 좋은 게 말씀드리듯이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하죠. 판넬이 가장 좋습니다. 뭐 지도 못 들어오고 설치류도 못 들어오고 작업하기 편하고 아주 좋다는 거죠. 그래서 판넬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닥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뭐 세면 콘크리트 해서 에폭시라고 있습니다. 공장에. 그러니까 물 청소가 깨끗하게 잘 되도록 하는 게 에폭시 수질을 해서 매끄럽게 해주면 좋습니다. 여러모로 물 청소할 때도 편하고 나중에 소독하고 씻어낼 때도 편하고 여러 가지 작업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분변토가 만약에 나온다든지 운반할 때도 상당히 또 유리하고 그래서 그러면 바닥 두께는 어느 정도로 하느냐면 최소 20전은 하시기 바랍니다. 한 10전 정도 그러니까 10cm 정도 하시면 너무 얇아서 온도 변화에 의해서 자꾸 금이 간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 20전, 20cm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사육장에는 큰 문제가 없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은 안전하고 부드럽게 작동되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겠죠. 이건 뭐 더 얘기할 필요도 없고 지금 최소 1.2m니까 한 2m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기계가 들어와야 될 경우도 있고 높이도 2m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로 열 때는 그렇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닐 때는 한 1m 정도만 충분하죠. 그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일반적인 사육 시설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뭐 빛, 조명이 있잖아요. 조명을 이제 요것도 먼지가 않는다든지 하면 좀 그거 하기 때문에 자주 닦아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창문은 상당히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경우인데 자연광이 들어오게 해야 된다 하니까 거기 구멍을 내야 됩니다. 창문을 내야 되니까 거기에 의해서 온도차가 많이 또 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일반 사육장 거의 창문이 없죠. 그죠? 하지만 복도 통로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 다음 싱크는 그 여러 가지 도구들이라든지 이런 걸 씻을 수 있는 그런 범위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단열 처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기타 사육 관련 시스템은 경보기 일단 위험할 때 뭐 화재라든지 또는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여러 가지 이럴 때 그 다음에 눈에나 이런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은 거의 뭐 이물질이 들어갔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요 버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곤충을 주로 이제 그거 할 때 가공할 때 필요하죠. 그 다음에 통신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따로 사육실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력은 220V로 단상이든 삼상이든 뭐 알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 삼상인 경우에는 전력 인공 사료 믹서나 스팀 발생기가 있을 때 오토크레이브 같은 경우 일반 농가에서는 잘 안 씁니다만 그 다음에 분배물 및 그 부산물 퇴비장 아까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요것은 낮은 위치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물이 꼭 필요하죠. 물은 반드시 핵심적인 사항이 중금속 기준이 통과되는 거라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환경 조절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그죠? 온습도 관리에 관계된 거. 그 다음에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배양기, 냉장고, 냉동고, 다 갖추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지금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한테 교육받은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습도를 꼭 굳이 그 사육장에 50%로 맞추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바닥에 물 뿌려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비정상적인 습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토양성 곤충은 번데기 유충하고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곤충 병균에 감염이 잘 일어나고 습도가 낮으면 산란율이 떨어지고 사망률이 증가해서 생존이 어렵다. 갈색 거지리 같은 애는 곰팡이에 대한 감염, 습도가 너무 높으면, 너무 낮으면 육식 부화율, 동종 포식이 문제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쌍별 귀뚜라미는 이것도 역시 곰팡이 많이 증가한데 습도가 높으면, 그 다음에 너무 낮으면 습도가 사망률이 생겨서 산란수가 감소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빛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1만 룩스 정도 그 성충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천장으로부터 1.2m의 이제 빛의 강도를 뭐 800룩스, 1000룩스 정도로 했습니다. 그죠? 광주기는 낮을 아까 16시간, 밤을 8시간 했는데 뭐 이 14시간, 10시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다. 작업하는데 무리가 없으면 되겠다. 그 다음 공기 조절하는 이런 문제도 주의를 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통풍이 잘 돼야 되겠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공기가 또 청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농약 친다라든지 오염된 그 공기를 집어넣으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하시면 문제가 없다 하는 거죠. 뭐 여기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시려고 하면 정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 사료 만들 때 사료 혼합기, 소위 교반기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이것도 비쌉니다. 보통 뭐 한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하니까 참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죠? 냉장고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고, 업소용 냉장고 하나 정도 있으시면 웬만한 작업을 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